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로 풀어보는 김정권 TV의 김정권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식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저는 중성선과 접지선 구분하기라는 영상을 올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조회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댓글 내용 중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댓글로 타자로 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켜서 여러분들과 댓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읽어드리고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틀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조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SSIK 0082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내용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매번 알짜배기 정보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전기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정답이고 또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조합해서 의사 전달을, 지식 전달을 하겠다는 것일 뿐이지요. 그것이 완전 무결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SSIK님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알짜배기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정군 채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기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전기실 접지함에 제1종, 2종, 3종 접지가 되어 있는데 접지 부수바에서 컴멍시켰습니다. 접지를 구분하는 의미가 있는가 싶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제1종, 제2종 접지를 구분한 후에 접지 판넬에서 그러니까 접지함에서 컴멍시키는 목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누전과 접지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잡아볼까요? 누전이라는 것이 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전이라는 것은 기름이 새게 되면 누유고요. 물이 새게 되면 누수죠. 그 다음에 전기가 절로, 즉 절로라는 것은 전기가 마땅히 흘러가야 되는 길을 벗어나서 옆으로 새는 것이 바로 누전이죠. 이렇게 누전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세탁기를 동작시키는 스위치에서 누전이 생기거나 또는 세탁기에는 회전체가 있죠. 전동기가 돌아서 세탁을 시키는데 그 전동기의 코일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코일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됐다라면 만일 접지가 없다라면 이 누설 전류는 세탁기 외함에 충전돼 있다가 사람이 세탁기를 동작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순간 이 사람이 도체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땅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현상, 그것을 감전이라고 그러죠. 이 감전 현상으로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세탁기에 누전이 생긴다면 바로 이 누전되는 것을 땅으로 또는 접지로 흐르게 해서 누전 차단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접지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로 이외의 부분을 흐르는 것이 이 누전이라고 본다면 이 누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의미의 누전과 작은 의미의 누전이 있습니다.
방금 드렸던 것처럼 세탁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탁기로 가는 콘센트의 전선이 누전될 수도 있고요. 이 세탁기에 전동기 코일이 누전될 수도 있죠. 이렇게 전동기나 도체를 통해서 누전이 발생을 해서 대지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지락전류라 그럽니다. 땅지자죠. 그래서 이것을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라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락전류는 그라운드 폴트 커렌트입니다. 지락전류는 큰 전류고요. 그 다음에 누설전류가 있죠. 누설전류는 레키지 커렌트라고 그럽니다. 지락전류가 방금처럼 도체나 세탁기의 회전체에 의해서 누전이 생긴다라면 이 누설전류는 정전기 있죠. 이 정전기나 또는 전선에서 코로나 현상이 발생이 되죠. 이 코로나 방전 등으로 생기는 아주 미세한 전류를 누설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락 전류와 누설 전류를 병행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정확한 개념은 지락 전류는 큰 전류, 누설 전류는 작은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기실 각 판넬 여러분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서 내려온 CNCVW 케이블은 최초의 정식 수변전 설비에 있어서는 LBS를 만나죠. 이 LBS의 외함에 제1종 접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LBS 반에 있는 LA는 제1종 접지인데 LA는 특별합니다. 이 피레기 LA Writing Arrest죠. Writing은 번개란 뜻이고요. Arrest는 체포하다 뜻이죠. 그래서 번개를 체포하니까 피레기죠. 이 피레기는 특별합니다. 이 피레기는 접지함으로 가긴 가는데요. 다른 거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가야 됩니다. 피레기에서 접지선이 출발해서 다른 데를 안 거치고 변전실 벽체에 있는 접지함으로 바로 갑니다. 다른 곳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레기는 단독 접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레기 옆에 LBS 그죠? 부하계팩이 그 옆에 있는 게 MOF죠. PT와 CT가 한 함에 들어있어서 한전의 계량기에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전압분과 전류분, 즉 전력분을 공급을 해서 한전에 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MOF죠.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계기용 변성기 외함에도 제1종 접지죠. 자, 그러면 LBS 외함, 그 다음에 MOF 외함, 이걸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PT가 있죠. PT반의 외함. 그 옆에는 V12반이 있죠. V12반의 외함. 그 다음에 옆에 가면 변압기가 있겠죠. 변압기는 두 번 접지를 잡습니다. 자, 변압기 외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LBS, MOF, V12의 각각 외함과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변압기의 외함을 접지를 잡아서 쭉 당겨서 녹색으로 제1종 접지로 해서 접지함으로 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레기는 논스톱으로 간다고 그랬죠. 다른 거하고 연결을 안 하고요.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LBS 외함, 그 다음에 두 번째 MOF 외함, PT 외함, 변압기 외함. 이게 특과반이죠. 이 특과반의 각 기기들의 접지는 서로 컨먼을 잡아서 접지함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종 접지 공사들이 저압반 쪽에 있죠. ACB 외함,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외함 등등. 이런 애들은 제3종 접지를 서로 컨먼을 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접지함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중성선과 접지선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걔네들은 각각 그죠? 서로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고압반의 LBS, VCB, MOF 이런 애들
같이 커먼 잡은 애들도 접지함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제3종 접지공사 저합반에 있는 애들도 각각 커먼을 잡아서 가지요. 단지 논스톱으로 혼자 가는 것은 어떤 거? 피대기만 혼자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 판넬 수변전 설비에서 각각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접지함으로 다들 달려가죠. 접지함에서 만나서 얘네들이 커먼을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열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접지함에 모여서 결론적으로 그 접지함에 있는 부스바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땅에 박아놓은 메시나 전극봉, 이 접지함에 모인 누설 전류는 땅으로 흐를 수 있을 만큼 용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극봉을 박아서 얘네들을 공통 접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공통 접지죠. 가는 건 따로따로 같지만 접지함에 모여서 땅으로 흐르는 것은 같은 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공통 접지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공통 접지를 하였을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수많은 접지를 접지 한 개당, 예를 들어서 LBS 외함에 있는 것을 땡겨서 전극봉을 받고, 그 다음에 MOF반에 있는 MOF반 외함을 또 선을 땡겨서 접지를 하고, PT반에 있는 걸 또 땡겨서 그렇게 하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시설비가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구합반에 LBS 외함, MOF 외함, PT 외함, 그 다음에 변압기도 많죠. 만일 변압기가 4대라면 사실은 단상 변압기 3대를 묶어서 한 뱅크의 변압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4대의 변압기라는 것은 4, 3, 12, 12개의 단상 변압기가 있죠. 이 단상 변압기의 하나하나에다가 접지를 연결한다면 그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병렬 연결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병렬 연결로 접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이 아시죠? 저항이라는 것은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원래의 저항보다 용량이 작아지죠. 예를 들어서 R1, R2, R3, R4 4개의 저항을 병렬 연결을 한다면 합성 저항 R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더하기 R4분의 1분의 1이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각 접지들을 병렬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합성 저항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합성 저항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작으면 누설 전류가 땅으로 빨리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공통 접지의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설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접지봉이 수가 작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시설비를 낮출 수 있죠. 시설의 구조가 간단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에 등 전이면을 형성을 합니다. 얘네들이 각각의 접지들이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분산 내지 등 전이면이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적인 면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공통 접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열님 말씀대로 제1종 접지든 제2종 접지든 제3종 접지든 특별 제3종 접지 등 접지함에서 같이 만나서 공통 접지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기열님 어떻게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최관철님 감사합니다. 정기호님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 공부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감사합니다. 알렌쇼님 감사합니다. 오대겸님께서 다음과 같은 댓글을 주셨습니다. 우선 좋은 정보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궁금한 부분이 올라와서 열심히 시청했지만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리송하면 풀어 드려야 되죠. 자, 제1번 후반 영상에선 N선입니다.
N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N선, 중성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성선은 변압기 2차 측에서 나왔고, 네, Y 결선에서 나왔습니다. 접지는 땅에 연결되어 있어서 태생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성선은 변압기 델타 Y 결선에서 그 Y 결선의 변압기 단상 변압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2, 4, 6을 묶어서 나온 것이 N상이죠. 그것이 수변전실에서 특구합반에서 만들어져서 저합반의 ACB를 거쳐서 각 수용초의 지하에 있는 분전실에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접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 101동이라면 101동의 지하에 있는 분전반은 지하에 묻어놓은 메쉬에서 접지가 올라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요. 수변전실에 있는 접지들은 변전실의 외벽의 지하에 외벽체의 지하에 접지봉을 박아서 접지를 시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아파트에 있는 분전반에 있는 접지는 그 동에 접지봉이나 메쉬를 깔아서 거기에 연결합니다. 어차피 땅은 영전이죠. 소위 말하기를 이 지구는 가장 큰 콘덴서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접지죠. 그래서 어찌됐든 수변전 설비의 접지든 아니면 그 아파트 동의 접지든 땅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단지 변전실의 접지는 그 변전실에 있는 그 땅에 전극봉이나 메쉬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서 출발해서 아파트 각 동에 분배해서 주는 전기의 분전반에 있는 전기는 그 분전반에 있는 그 동의 땅에 메쉬나 전극봉을 박아서 거기서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하나인 것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상 중반에 변압기 설명 부분에서 변압기 2차 측 N선과 접지가 변전실 접지함에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인 것인가요? 물론 하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 접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각계의 접지들은 결론적으로 특히나 피레기 같은 경우는 따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등전이면 말씀드렸죠. 그래서 등전이면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라면 같이 연결됐다는 개념보다는 각각의 독립적이지만 결론은 한 선을 통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 변전실 접지와 분전함 접지는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분리되어 있죠. 당연히 변전실 접지는 변전실 지하에 있는 접지봉에서 나왔고요. 분전반, 예를 들어서 101동이라는 아파트의 분전함의 접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파트 동의 지하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혹시 N상과 접지가 같다면 둘을 연결시키면 안 되나요? 네, N상과 접지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디서 연결이 돼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 변압기 델타 Y 결선에서 그 Y 결선의 N선이 접지와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매끄러운 설명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을 수가 없네요. YOH인가요? 네,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투르맘님의 댓글입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문득 궁금한 질문이 있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접지함에 있는 접지들이 누설 지락 전류에 의해서 누설 전류 또는 지락 전류입니다. 누설 전류 또는 지락 전류에 대해서 땅으로 흐르게끔 접지해 놓았는데 평상시 손으로 만지면 감전이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왜 그렇느냐? 제가 지금 여기 써놨어요.
질문 내용이 항상 좋으세요. 예, 투르맘님 질문 내용이 항상 좋으십니다. 일단은 접지 푸스바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감전될 수 있습니다. 누설 전류 또는 지락 전류가 접지 푸스바를 모여서 땅에 묻어놓은 전극봉이나 메쉬에 흘러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접지함의 접지 부스바는 땅하고 같은 원칙적으로 영 전이가 되겠죠. 하지만 그래서 전압이 전혀 없는 게 맞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접지함의 시설에 따라서는 접지함과 땅에 묻어든 전극봉이나 접지 메시로 가는 선이 오랜 세월이 흐른 관계 또는 고정 볼트의 부식 등으로 제대로 땅과, 그러니까 땅이 아니죠, 땅에 있는 전극봉과 연결이 부실할 때는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절대로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물론 트루맘님께서 궁금하셔서 이렇게 적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덕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중성선과 접지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께서 주신 댓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부족하다 보니까 내용이 틀리거나 아니면 내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참조만 하시고요.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든 아니면 전문가한테 질문을 하시든 좀 더 여러분들 지식이 함양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정곤 TV의 김정곤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